당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산불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정치평론가들 나오시면 조금 더 정부 대책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3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이제 2번 정도 한 2주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이제 우리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4월 18일 그 두 재판관들 퇴임 이후로 밀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는 무조건 나는 겁니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워낙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4월 18일까지 임기인 두 분의 재판관이 결정을 안 하고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저는 대국민 약속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가 안 하는가. 당시에도 이미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첫 번째로 나온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제는 아예 그냥 일반 사건들까지도 선고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평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건 결정문을 보았을 때는 각하부터 기각도 네 분과 한 분 의견이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의견 조율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4월 18일 이후에 온다는 것은 만약에 선고를 한다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두 분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것인가의 문제부터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인위적인 의견 조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에는 각자의 이름을 걸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을 그대로 내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을 더 안심시키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 대변인께서는 지금 탄핵에 필요한 의결 종족수 6, 그러니까 6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걸 그대로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선고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뭐 인용이 단정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초반에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부분, 이게 각하사유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현재가 평의를 해보겠다라고 하더니 평의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 것을 보면 각하 의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뭐 과반수 정도가 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하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각하 결정은 이미 그 당시에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변론기를 좀 속도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6명씩 증인신문을 하고 그래서 11차례 변론기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인용과 기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하를 처음에 생각하셨던 분들도 추후의 과정들을 보다가 의견이 다시 바뀌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안 판단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차피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초반에 각하 생각하셨던 분들이 의견을 변경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각 의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 각하 의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기각 의견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본안 판단에 있어서 또 인용 의견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의견이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지금 결론이 전체적으로 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8분이 이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지만 모아지지 않으면 아는 대로 4월 18일 전에 두 헌법재판관 퇴임 전에 발표하는 선고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주장이죠. 저는 그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이거를 계속 미룰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른바 뭐 5대3 추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위헌법률 심판도 마찬가지고 탄핵 심판은 좀 가중된 요건으로 6이라는 6명의 이 의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명이 마치 캐스팅 보트처럼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이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는. 그래서 내가 한 명이 이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이 그냥 없어지는 거 다수 의견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은 최소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에 비춰봤을 때 5대 3이면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또 혹시 6대 3 내지는 5대 4 이랬을 때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이 변수 때문에 정말 국가의 어떤 운명이 출렁이는 이런 부분이니까 5대 3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용 기각과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릴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2024년 12월 3일에 아무런 개업 요건이 법적으로 무르익지 않고 그리고 형식적 요건조차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저는 평생을 법관으로 사오고 이 헌법과 이 법률을 들여다보신 분들이 내릴 결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절차에 대해서 많은 이 숙제를 떠안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는 법은 7개의 조문밖에 있잖아요. 나머지를 다 선행 결정 내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의 제기가 있었을 때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4월 18일 전엔 무조건 나올 거고요. 이건 역사적으로 본인들이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이 모든 걸 걸고 남기는 결정문을 이게 안 됐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퇴임한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는 무조건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에서는 여야 모두 탄핵 선고를 빨리 내라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한번 목소리부터 듣고 오실까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결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미루었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헌법소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5대 3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6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8인의 재판관인데 5대 3이라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를 해버리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아무리 인용이 5이라도. 근데 이 마은혁 변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듣는 바에 따르면은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 중에 한 2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시기도 하고 본인이 뭐 별개 의견을 쓰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라는 평가나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들리고 물론 이거는 뭐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강전혜 대변인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4월 18일 이후까지 결론이 안 나고 지금 퇴임 앞둔 두 재판관이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관측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가면 또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6인 체제로 가면 또 선고는 가능한 것인가? 완전히 불가능하죠. 7명 이상이 되어야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법에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임명이 된다면 7인 체제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 과거에 박근혜 그 대통령 때도 8명이 결정한 것에 대해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7명으로서 한다? 그것도 마지막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결심 이후에 들어와서 뭐 결론 재개를 그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으로 들어와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갔을 때 국회에서 선출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확인을 한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이
임명해야 되는 이 두 분에 예.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4월 18일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때 그 임기가 끝나시는 거고 연장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국민의힘 측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뭐 제2요구권 행사하면은 200석은 당연히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분을 임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예. 분은 말하자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예. 그러면 또 역시 민주당에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임명 무효 확인 처분이라든지 이런 확인 청구라든지 이런 형태의 뭐 소송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러니까 전혀 이 동의를 안 해줄 진행이 수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헌재가 다시 스스로 판단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한 달, 두 달, 또 그분들도 또 변론 제기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끝없이 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아니 있는 헌재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이제 180일 안에 선고를 그쪽으로 내도록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6인 체제로 이어진다면 이 기준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계속 미뤄질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를테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대통령 추천 몫이에요. 4월 18일까지가 임기고.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는 임기를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임기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상황에 맞춤형 법률까지 이제 고민이 일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예. 말도 안 된다 이제 근데 말씀 주신 강변 대로 대변인께서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입법화까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맞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 대통령 추천 몫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했지만 예. 지금은 어쨌든 대행이 이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예. 보수 일각의 목소리를 이제 반영한다면 바로 또 임명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맞춤형 법안이 아마 힘을 받긴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고 다만 한덕수 대행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3명의 재판관 전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중대한 사유를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한 명의 임기가 끝난 부분을 추가로 넣으면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임명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그대로 했습니다. 예. 그 논리를 연장해서 본다면 지금 만약에 임기가 끝나면 한덕수 대행은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임명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9명이 원래는 완전한 체제인 거예요. 민주당도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국면에 들어간다고 해서 유불리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결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갱신을 해야 되고요.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또 뭐 인용의 한 그 숫자가 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조속한 결정이 당연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지 말지 네. 여부는 앞서 한 대행이 말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국민의 대행인지 정말 대통령 대행인지 국민의 힘의 정파성을 대변하는 대행인지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어서 뭐랄까요 어떤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임명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대로 만약에 두 분이 퇴임하시고 한덕수 대행이 뭐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안 하든 또는 임명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제재를 해서 이 6인 체제로 계속 시간이 흘러서 탄핵 소추 의결서가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지 180일이 지나는 그 시기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 18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동으로 복귀해요? 아니면 공석 상태를 그냥 무한정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180일 규정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약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자초하는 건데 헌법재판소 심리가 굉장히 일반 시민들 같은 게 늘어지고 결론이 잘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80일 안에는 결론을 내주라는 취지예요. 근데 그것을 비틀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대리인단은 마치 180일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방어권 차원의 기한인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건 법문을 완전히 오독한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훈시 규정으로 가급적 일찍 교통정리를 좀 해줘라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180일이 도가하더라도 그 부분이 뭔가의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기는 제한적입니다. 지금 또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180일을 뭐 지금 재량 규정으로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벌이 등으로 인해서 7인이 채워지지 않은 기간은 18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는 대통령이 스톱이 되는군요. 예,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6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2분을 임명을 했을 때 이 2분이 올해 1월 1일자로 이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럼 실상 카운팅은 올해 1월 1일자로 해야 되지만 4월 18일까지로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2분이 빠지면 다시 이제 유린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80일 자체도 기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대행 체제로 대통령은 이제 업무가 중단된 상태로 그냥 쭉 대한민국이 1년이든 그렇죠. 2년이든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뜻이에요? 극단적인 이야기로는 대통령이 그런 형태로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법 해석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헌재 구성이 안 되는 게 대통령 탄핵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 각종 사회 맞습니다. 현안과 관련된 헌법 소원들 또 권한쟁의 같은 것들을 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이게 사건이 대한민국이 멈추는 거 아니에요, 헌법 질서가? 그렇죠. 헌법기관이고 또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이 그래서 18일 전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던 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체를 6인 체제로서 마무리를 하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일 전에 결정을 내주면 인용이 되면 그때 대통령이 돌아와서 2명을 임명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파면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투입해라, 그렇죠? 그래서 9인 체제를 만들어서 그것이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각하가 되든 빨리 매듭 짓자 이렇게 하는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이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또 권한쟁의 심판을 또 헌재에 또 냈죠. 국회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하게 하듯이. 맞습니다. 이게 압박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는 정말 이거 정파를 다 떠나서 법과 원칙의 문제예요. 헌법을 수호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평의 평결에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재판관들이 논의하는 거예요. 심리에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판결문 쓰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법의 근간이고 상권분립의 원칙 중에 대원칙인 부분을 관철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는다. 권한쟁의 심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보수 진보 말씀 주신 대로 시민들의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도 많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8대0으로 임명해야 된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지 않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그러면 한덕수 대행에게도 촉구했지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는 명약관화한 겁니다. 이건 또 헌법재판소가 이 국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다시 하겠다라고 우원식 의장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 사건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미 검토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같은 식으로 청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것. 그것도 청구로 들어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기각이 됐던 거예요. 각하가 됐던 거예요.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이런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떠한 그 지위를 확인하는 형태는 결정을 내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같은 내용으로서 다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것은 우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기 정치 예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도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분의 전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청문회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뭐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인사청문 보고서도 다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 이걸 저는 민주당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국민의힘은 무슨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다시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냐. 근데 지금 헌법적으로 4월 18일까지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까지 임명을 안 하면 월요일 날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열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덕수 국무총리 또 그때 보고하겠다라고 기일 열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형태로 여야가 대화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전혀 대화하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 후보자가 합류를 하게 되면 선거일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선거 결과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네, 있는데 한쪽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하라. 이렇게 되는 거는 어느 정도 모순이 아닌가. 이거는 이런 얘기도 정파적이고 정치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 대화 누가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검증은 청문회로 하는 겁니다. 청문회를 거쳤어요. 본인들이 들어오지 않았죠.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예. 이건 대단히 무책임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라는 것, 민주당으로선 이게 유불리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짚어주신 대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관이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체하지 않는다. 이번에 이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됐을 때도요. 대부분 그 2명의 각하 의견을 뺀 나머지 의견의 공통점은 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하루 사이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까지만 했던 거지 공통되면 이거는 어떻게든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정파를 떠난 문제.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탄핵이 된다고 해도 또 그 다음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탄핵밖에 없는 것인지. 제가 이 부분을 일단 민주당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이 탄핵을 계속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게 주류 의견이라고 왜냐하면 줄탄핵이라는 이런 정무적인 부담도 당연히 검토는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죠. 이미 뭐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민주당 그렇죠. 내에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려가 있고 다만 국회의원이 이건 너무 명징한 위헌 위법이에요. 예. 그랬을 때 가동할 수 있는 법률적인 검토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 탄핵밖에 없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탄핵이 기각되면서 나왔던 얘기는 뭐 탄핵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잖아요.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 언제쯤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 좀 근데 예측을 해볼 저는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다시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이번에도 역시 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기각 의견 5분 중에서 김복형 재판관 이외에 이분은 그냥 아예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봤던 것이고 4분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이러한 의지로서 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하나는 당시에는 그 권한대행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인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라는 이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요. 근데 당시에 6명의 헌법재판관만 있을 때 2명이든 3명이든 임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무력화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최성화 권한대행이 2분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8인 체제로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전히 어떤 마은혁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인가?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해도 역시 기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의 운명이 또 이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현실화되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 파국을 좀 막아야 되는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